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네, 지연님 오늘 주제가요. 화장품에 아직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이걸 가져오셨네요.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조인미 대표님과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화장품에는 규제를 통해서 2017년 7월 이후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됐다라고 들었는데 네. 여전히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금지된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금지된 미세 플라스틱은 세정, 각질 제거 등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 네. 알갱이로 국한된 의미예요. 네. 그 2017년 식약처가 미세 플라스틱을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할 때 그 의미를 여기에 국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의 의미를 물에 씻겨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화장품에 들어있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라고 정의한다면 네. 그렇다면 아직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뭔지 맞춰보세요, 지혜 씨. 네, 분명히 지금 고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액체나 리퀴드 제품은 아닐 것 같은데 네. 힌트를 좀 더 주세요. 네,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네. 이게 고체라고 네.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가루예요. 가루라고 하면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른 것 중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파우더, 색조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않을까요? 맞았어요. 맞아요? 가까워요. 근데 이 네. 파우더 메이크업 제품 속에도 네. 고체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한번 맞춰볼래요? 네. 이게 이번에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 네.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고 네. 또 파우더고 네. 가루 제품이고 네. 그러면 딱 수 나왔어요.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펄 제품인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른 섀도우 맞죠? 블러셔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맞을 것 축하드려요. 같아요. 예. 근데 어떡하죠? 선물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괜히 열심히 맞췄네요. 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펄이 플라스틱 성분일 거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사용하면서요. 예, 단 이게 한 번도요. 반드시 네. 플라스틱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게 보통 마이카, 즉 옴모라는 광물질, 그리고 말라카이트 광물질도 쓰고요. 아, 어려워요. 또 네.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쓰고 있어요. 플라스틱은 30년대부터 개발돼서 쓰고 있는데요. 네. 주로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미세하게 가루를 내서 그걸 갖다가 네. 이제 색소 처리를 하고 미네랄 가루를 혼합해서 만듭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쓰이는 이유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색소를 입히기도 너무나 쉽고 네.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네. 흔히 사용하게 되었죠. 아. 이렇게 화장품 산업에서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가루를 통칭해가지고 글리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리터의 사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혜 씨가 잘 맞춘 것처럼 네. 펄, 네. 아이섀도우, 그리고 네. 펄 블러셔, 그리고 팩트하고 파운데이션에도 피부 화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맞아요. 이 글리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밖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네일 폴리시죠. 네일 폴리시는 이제 반짝거리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축제나 공연 때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에도 글리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사용되는 글리터가 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네. 점이에요. 예, 네. 바로 그거죠. 네. 일단 인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인체에는 매우 그래요? 안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고체 가루이고 피부 위에, 그러니까 표피 위에 살짝 이렇게 문질러서 입히는 정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네. 피부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네. 안전한데 문제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글리터 역시 얼굴에 발랐다가 씻으면 하수구로 내려가고 그게 강으로 가고 그다음 바다로 그렇죠. 가죠. 네. 그럼 그게 플랑크톤이 먹이로 착각해서 그걸 먹게 되고 네.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또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럼 그게 다시 또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미세한 가루라도 그 어쨌든 고체고 생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이게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된다. 그것이 호르몬 교란, 생식 독성 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글리터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적이다. 네. 이론과 현실은 다를 때가 많아요. 네. 그 화장품성 글리터가 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을 때 아직까지 해양 생물의 몸속에서 글리터가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세정제하고 각질 제거제에 쓰이는 미세한 그 5mm 이하의 고체 알갱이는 발견됐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하고 또 각 나라 정부들이 이것을 규제하고 금지하는데 합의를 봤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글리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 첫째로는 아직까지 조사가 그렇게 활발하진 아, 않았어요. 많은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워낙 쓰는 양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지혜 씨도 알다시피 이게 글리터 이 색조 제품이 이게 한 0.5g에서 한 3g 정도 하는데 요만한 거 하나 사면 얼마나 오래 써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오히려 유행이 지나가지고 버리는 게 더 많죠. 맞아. 다 못 써요, 예. 사실. 그리고 쓰는 양이 워낙 적고 그리고 그 쓰는 양이 다 또 글리터는 아니잖아요. 네. 글리터가 아니라 대체 성분으로 대체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글리터도 일부 소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사용량으로 볼 때 이론상으로는 해양 생태계에 줄 영향이 충분히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량으로 볼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자료 하나를 소개할게요. 네. 이게 미국 화장품협회가 여러 과학 문헌을 취합해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네. 이 환경단체들이 화장품 산업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주로 화장품이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29%밖에 되지 않아요. 0.29%라고 하면 지금 1%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너무 비중이 적은데요. 네. 네. 예, 오히려 가장 큰 원인은 해안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게 이제 바람에 마모돼가지고 그게 먼지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네.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74%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업과 화물 운송업에서 버리는 플라스틱들,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되는 경우가 한 15%를 차지해요. 네. 그 화장품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사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돼가지고 그것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양보다도 적고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합성 섬유를 세탁을 하면 거기 섬유에서 이제 플라스틱 조각들이 만들어져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그 양보다도 적어요. 이 타이어 분진이 차지하는 양이 한 2%고요. 섬유 가루는 1.5% 정도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렇죠. 근데 화장품의 비중이 0.29%로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맞아요. 0.29%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각국의 감독기관들이 금지를 했고 화장품 업계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색조 제품의 글리터를 여전히 환경단체가 문제를 삼고 이걸 이슈화하고 화장품 업계가 이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굉장히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는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글리터 사용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반응인가요? 예, 화장품은 소비자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움직여야 네.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글리터가 아직까지 해양 생물의 몸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분을 대체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의 몇몇 유명 브랜드를 살펴보았는데 플라스틱 글리터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일 폴리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일 폴리시는 우리가 지우는 방법이 달라요.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들여다본 게 아니라서 이게 플라스틱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업계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소비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화장품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환경 문제에 되게 예민하면 이 화장품 업계도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해주실 이야기들 정말 많으시죠? 그럼요. 네. 너무 무진합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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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